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대기 부장판사님의 도상법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채권 확정 절차, 도산 절차에서 채권 확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 법인 파산, 회생, 개인 회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생도 마찬가지고요. 채권 확정 절차는 회생 절차에서는 집단적 채무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이 핵심이죠. 회생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의 규모를 정확히 파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회생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채권 확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 확정은 일반적으로 채권 신고,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조사, 시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채권 신고, 채권자 목록 제출입니다. 채권 신고,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간 내에 채권액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것과 같죠. 채권 신고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 채권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이후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후 보완 신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실권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가혹합니다. 그래서 회생 채권자 등이 채권 신고 불편을 덜어주고 신고하지 않는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 신고도 없고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됩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채권자들한테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구제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단 추후보완 신고까지 하고 만약 회생 종결됐다.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조사. 채권조사란 신고, 추후보완 신고되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자,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개인행 회생에서는 채권조사 제도는 없죠. 실무적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점에서 시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된 채권은 기일 외에서 조사하고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채권의 확정.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확정은 첫째, 채권조사 확정재판. 둘째,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 셋째,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및 넷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파격 있는 채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일반회생 다 막론하고 비슷한 원리에서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두면 내가 비록 개인 회생에서 개인 파산에서 조사 확정 재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알아봐야지. 그런 감 정도는 일반인들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채권 신고를 했는데 관리인이 혹은 채무자가 혹은 파산관제인이 이의 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을 것인가? 그럼 그 이의 통지서를 들고 채권 신고한 내용하고 그 법률사무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그것도 또 파산을 좀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도산 절차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사무실을 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의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권리가 뭐냐 좀 알려줍니다. 그때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란 채권자 목록이 기재된거나 신고된 회생 채권 등이 아니라 관리인 등이 이의를 했죠. 뭐 관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선 이의를 한 때 그 회생 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만약에 관제인이 했다면 관제인을 상대로 하면 되죠. 조사기간이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1월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1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우리가 2월 28일이잖아요. 2월 5일 날 채권 조사가 있었다. 그러면 3월 5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서 30일 하면은 뒤로 밀리죠. 3월 7, 8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 불산입해서 이거는 법에 30일이 아니라 1월 한 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론을 거치지 않는 간이 신속한 결정 절차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 구조는 대면 구조입니다. 그 신청서에다가 또 답변서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방도 벌이죠. 저도 저는 지금 조사 확정 재판은 처음으로 당해본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저축은행에서 조사 확정 재판을 지난주에 걸어왔습니다. 8월 13일 날 시부인도 있었고 조사 확정 재판 4시 반에 하는 사건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때 이제 조사 확정 재판 제가 이제 그 저축은행 채권에 대해서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이의했더니 그 이의한 채권에 대해서 저축은행에서 관제인을 상대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판사님은 이거 좀 안 된다. 좀 철회를 권고했는데 뭐 말을 안 듣죠 거기서. 그래서 아마 그거 아마 결정 날 것 같기도 하고 취하를 안 되면 뭐 각하 내지 기각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불복한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거는 도산재판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됩니다. 회생 채권자 등이 그 권리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을 하여 그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미 회생 채권 등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의 채권의 보유자로 하여금 새로이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시간의 측면에서 비경제적 낭비이므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회생 채권 등의 확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가끔 결국 상소 재심인데요. 이의 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 채권의 보유자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있는 채권은 강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제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죠. 이미 판결도 받았고 집행력도 있고, 종국 판결을 얻은 채권은 그 권리 존재에 관하여 판사가 판결로 내린 거죠. 고도의 추정력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회생 채권 등에 비하여 아주 유리한 지위에 있죠. 아직 판결도 안 받고. 이 점을 고려하여 이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이제 주로 약속금 공정증서,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종국 파기에 있는 거, 이건 일반 판결이고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나 종국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이의는 뭘까요? 종국 판결은 재심을 해야 되겠죠. 집행권원,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소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재심 이의소, 청구 이의소, 그쵸? 여기 나오죠. 판결은 재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증서, 약속원 공정증서, 지급명령은 청구 이의소 등으로 미확정의 종국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 이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 판결이 없는 이의 채권과는 재소권자와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당히, 저도 이거 몇 번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고민을 해서 청구 이의소는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에서도 한번 해봤고, 파산 관제인으로서도 한번 해봤고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재심 같은 거는 이제 검토가 안 돼갖고
상당히 좀 못했는데 청구 재심 사유는 없더라고요. 청구 이소는 뭐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폭넓게.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이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이의자가 회생 채권자 등을 상대로 중단된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조사 확정 절차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채권자든 채무자든 소송 중에 일방 당사자가 이제 주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됐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채권 시부인 제도가 있는 거하고 이 소송 절차가 중단된 거를 잘 이용해서 새로 조사 확정 재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기존 소송을 잘 이용해서 4가지 절차가 있다 그랬죠.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의 이의소, 세 번째가 중단된 기존 소송을 수개해서 하는 방법, 네 번째는 채무자만 할 수 있는 청구이의소나 재심이소에 의해서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방법, 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나중에 이거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도 그대로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계속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